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모두를 보호할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왔다 하면 진짜 맨날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자본력이 탄탄한 은행이 해야 한다? 아니다. 혁신적인 빅테크가 해야 한다. 늘 이 논쟁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질문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잘못된 질문.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발행 주체가 은행이냐, 빅테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탁 터졌을 때 이 시스템이 과연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느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시장의 믿음이라는 건요, 결국 강력한 위기 대응 체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뻥 터졌을 때 시스템이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대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는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특히 한국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한 아주 독특한 경제 환경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통화는요,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어떻게든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원화는 솔직히 아니란 말이죠. 금융위기 같은 게 딱 오면 그 충격파가 훨씬 더 크고 또 훨씬 더 빠르게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위기가 닥쳤을 때 기축통화는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원화 같은 비기축통화는 수요가 확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지고 회복은 더뎌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은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아주 보수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안전장치를 처음부터 달고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야기의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라는 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실패가 일어나더라도 그 충격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 바로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위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위기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은 완전히 결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실패 시나리오를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사기나 관리 부실 같은 거예요. 준비금을 빼돌린다거나 해킹을 당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강력한 규제나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사고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이런 구조적인 충격. 이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시스템 자체를 튼튼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견딜 수 있는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라는 건요, 마치 정교한 기계의 톱니바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런 핵심 장치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준비금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는 어림도 없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준비금이 뭘로 채워져 있냐 이거예요. 현금이나 단기 국채처럼 진짜 안전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뱅크런을 막는 핵심이거든요. 언제든 돈으로 바꿔줄게요. 이런 막연한 약속 말고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정해진 규칙,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거죠. 이건 우리 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에 하나 발행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맡긴 돈은 그 회사 빚 갚는 데 쓰이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또 운영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중앙은행 같은 공공기관에 너무 큰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 아이디어의 설악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따로, 중앙은행 리스크 관리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잘 설계된 시스템 하나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은행에
예금자 보호제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 산업 전체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일종의 보험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망인 거죠. 이 시스템이 왜 좋냐면요. 첫째, 위험하게 운영하는 회사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만드니까 알아서 몸을 사리게 되겠죠. 이걸 위험 기반 보험료라고 하고요. 둘째, 만약에 어디 한 군데가 터져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기 전에 업계가 스스로 만든 기금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도 막고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위험이 어떻게 단계별로 흡수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1단계 방어선인 안전한 준비금으로 막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2단계 발행사 자기 돈, 즉 자본금이 투입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땐 3단계 업계 전체가 모아둔 민간 보험기금이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개입, 즉 정부가 나서는 건 이 모든 게 다 뚫렸을 때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해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이 시스템, 즉 어떻게에 대한 답이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설계가 먼저고 참여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시스템을 더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완벽함을 약속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실패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패가 닥쳐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시스템인가요? 진정한 신뢰가 어디서 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